그 기업에서 좋게 봐주셨다고 했는데 혹시 면접에서 좋게 봐줄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좀 뻔한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대부분 물론 여러 가지 인물이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님이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취업이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박윤석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전자에 근무 중인 박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진짜 사실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기업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모셔왔는데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는 S전자에서 이제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하는 회사이지만 저는 그런 업무는 아니고 그 생산을 돕는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업무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시스템화를 해서 사람들의 업무에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더 실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하고 그런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더 쉽게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신. 그럼 부서 이름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부서가 이렇게 뎁스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MES 팀이라고 해서 어떤 제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안에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제조와는 상관없이 환경안전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건강 이력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기로 하고 있는 것들을 엑셀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업무들을 프로세스들을 분석한 다음에 시스템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다른 개발자들이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사항들을 시스템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의를 하는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설계하는 그런 직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순간. 무튼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있나요? 사실 부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거기에 들어가게 된. 일단 사실 S전자부터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가장 유명한 기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다행히도 또 저를 좋게 봐주셔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부서도 있고 아니면 그걸 도와주는 부서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어떤 반도체적인 좀 지식이 좀 그런 것보다는 현재 뭔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업무들 화학물질이라던가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돌고 돌아서 시스템으로 약간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뭔가 인도가 되어서 이렇게 와서 지금 나의 또 숙명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좋게 봐주셨다고 했는데 혹시 면접에서 좋게 봐줄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좀 뻔한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대부분 물론 여러 가지 인물이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님이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동래 부사 송상현 장군님이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임진왜란 때 있었던 장군님이었는데 이렇게 좀 숨은 영웅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무래도 회사는 이제 개인의 어떤 역량도 중요하지만 함께 협업하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학교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려 했을 때 저는 같이 실험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희생을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또 봐주신 것 같고 또 저는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처음에 준비를 많이 하는데 물론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좀 신선하게 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뻔하지 않는 질문과 오히려 남들이 하지만 하지 않는 것들을 더 좋게 보셨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선하긴 하네요. 사실 남들이 준비하는 건 무조건 필수적으로 준비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들을 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대답만 골라서 한? 뭐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네, 그냥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이제 면접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에서 고민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쵸. 식상한 것들은 사실 기억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격증을 딴다거나 공부를 더 했다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전공이 화학공학인데 이제 시스템 부서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좀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뒤처진 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실제로 취득한 건 아니지만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뭐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쿼리를 날려보거나 아니면 이제 비전공자들을 위한 이런 책들이 요즘 잘 나오고 있어서 IT에 대한 지식들을 좀 이렇게 초보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하는 업무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따로 또 공부도 물론 해야겠죠. 사실 처음에 조금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려면은 기초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기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저는 사실 대기업 하면은 조금 무서운 이미지가 있어요. 딱딱하고 좀 위에서는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르고 위에는 워낙 경고하고 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처음에 어쨌든 관계 속에서 업무 속에서 많이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어려움들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업무적인 어려움들과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업무적인 것들은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전공과 다른 업무를 처음에 하면서 제가 좀 되게 낯설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IT 단어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의를 가면은 일단 거의 외계어 수준? 그쵸. 들으면서 막 나중에 물론 이걸 뭐 메모해서 나중에 여쭤보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느낀 게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머리랑 또 일머리랑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쉽게도 뭐 공부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일머리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좀 그런 센스나 스킬들 이런 부분들이 남들에 비해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들이 있었고 제가 그리고 MBTI 하면 E 성향인 것 같지만 의외로 제가 사람들한테 뭔가 선뜻 뭔가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혼자 조금 끙끙 앓거나 아니면 함께 뭔가 모아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도 물론 이렇게 잘 하지만 결국은 관계가 업무 속에서 일어난 관계다 보니까 업무적인 퍼포먼스를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학교에서만큼 좀 못 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잘 헤쳐나가기는 하지만 그런 결국에는 이 업무적인 부분들과 또 이제 대기업 하면 또 정말 날고 계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같이 뭔가 경쟁을 통해서 또 거기서 또 잘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성적을 받아서 뭐 연봉도 올라가고 보이지 않지만 또 이게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과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쟁을 해서 잘 해야만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서는 뭔가 좀 인간적인 정과 또 화합과 이런 것들 추구하는 입장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해주신 어려움은 많은 직장인들이 처음에는 겪는 저도 초년차 때 겪었던 것들인데 사실 말씀해주신 어려움들이 다 나의 이런 센스 부족한 모습들 또 일머리 없고 또 내향적인 성격, 소심한 성격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의 변화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겨내고 싶지만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막 정말 진심으로 뭐 아예 시스템이 아닌 부서로 가야 하나 아니면 새로 뭐 이직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저는 근데 우리 S전자 입사하기 딱 1년 전쯤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처음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신앙으로
절대적인 그런 긍정적인 의식으로 계속해서 어려움들 가운데서 계속 아름답게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시 이겨내면 또 문제는 계속 파도처럼 또 다가오지만은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아픔만큼 내가 성장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고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니까 일단 제 마음의 그림이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더 도전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난 1인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너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 하나님의 그 건강한 정체성으로 무장돼서 날고 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S전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이 복지가 가장 좋다, 이거 하나는 끝내준다 하는 거 있을까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한데 회사에서 먹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식당 밥 맞나요? 네, 맞아요. 일단 본인이 물론 일찍 오면 아침부터 뭐 점심, 저녁 그 하루에 3끼는 다 무료로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웰스토리라는 업체나 또 아니면 또 여러 업체를 쓰는데 그런 것들 하면서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별거 아니지만은 이제 사실 출퇴근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뭐 천안, 아산 이런 충청도까지 출퇴근이 버스가 있는 부분과, 그리고 뭐 의료비 뭐 크진 않지만 급여에 대해서는 모두 다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세요. 너무 좋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아픈 부분이 생기면 복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복지들이 있다 보니까 또 약간 또 다니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쵸. 한국인은 그리고 밥심이라고 밥 너무 중요하죠. 저도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처음에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 중에 어쨌든 명예도 있었잖아요. 근데 명예가 아니고 월급이 박봉이었어도 이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주신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물론 지금 회사 다니면서 즐겁고 행복하지만 제가 입사하기 1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돈과 상관없이 정말 목사로서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받은 이 상을 정말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기업에서 목사님으로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취준생들 많이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옛날 이제 취업할 때 생각이 나는데 결국에는 물론 무언가를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속도보다는 방향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남들이 가는 곳이고 좋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거기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저는 또 이 인생이라는 게 사실 길게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치지 않고 그냥 늘 평안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럼 사실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그때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니까 사실은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어려운 이 취중과 이 힘든 시간마저도 사실은 되게 행복하게 또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간 자체를 또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좀 쉽지 않고 요즘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다들 이런 마음에 또 가슴에 또 힘든 것들과 이런 게 있겠지만은 또 진정한 노력은 또 이렇게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계속 공부 열심히 하면서 준비도 하면서 근데 내가 진짜 이것을 왜 준비하고 내가 그래서 왜 가야 하는가를 스스로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면서 내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인생인지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특별히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준비하면서 나아가면은 진짜 더 행복하고 지치지 않고 더 좋은 결과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정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빠르든 느리든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